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국비지원훈련기관 등록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용어에 혼돈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합니다. 이제 국비지원훈련기관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으로 교육청에서 교육기관으로 승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럴 때 교육기관으로 승인이 됨에 있어서 평생직업교육학원이라는 명칭과 평생교육시설이라는 명칭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평생직업교육학원은 우리가 흔히 이제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성인 대상의 그 학원이라고 볼 수 있죠. 각종 기술 학원이라든가 이제 입시 학원이 아니고 취업을 위한 그러니까 직업훈련 기관입니다. 평생 직업교육 기관. 그거는 이제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그 제2종 근린생활시설하고 가로하고 학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비과세자든 다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시설을 갖춰서 현장 실사를 받으면 되죠. 근데 평생교육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3억 이상의 자산이 있든가 또는 대학에 부설되어 있거나 또는 언론기관에 부설되어 있는 기관이어야 되기 때문에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일부 이제 인터넷 신문을 만들어서 평생 교육시설을 하려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일반적인 예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국비지원훈련기관을 등록하기 위해서 전제되는 학원 등록은 평생직업교육학원이라는 명칭이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서의 자격이 전제된 상태에서 그거는 이제 교육청에서 받았죠. 그걸 갖고 국비지원훈련기관 등록을 하려면 노동부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노동부로 들어갈 때는 집체훈련이라는 게 있고 원격훈련이 있습니다. 집체훈련이라는 거는 일정한 공간에서 모여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그 학원에서 교육을 시키는 게 직접 교육,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모여서 하는 직접 교육이고 집체훈련이고 이에 비해서 원격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는 것은 원격 학원입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신청할 때부터 집체훈련으로 갈 것인지 원격 학원으로 갈 것인지를 구분을 해서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 각각의 이제 차이점은 뭐냐? 집체훈련이라는 것은 공간도 만들고 현장 실사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원격 학원인 경우에는 이제 그 사이버 구축을 해서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 커리큘럼을 짬에 있어서 전 교육과정을 180시간이다, 200시간이다. 그러면 아주 디테일하게 시간까지 짜서 지출하는 게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집체훈련은 공간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맞춰서 설치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하면 원격 학원인 경우에는 도메인 주소도 갖고 있고 또 그 온라인 교육을 위한 시스템도 구축을 해야 되고 커리큘럼에 대해서도 시간수만큼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과정에 의해서 따라지는 차이. 이거는 이제 공간에 대해서는 집체훈련이냐 원격 학원이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에 비해서 과정을 해서 교육과정 그거는 일반 훈련 과정이냐 국가기관 전략산업 직종 훈련 과정이냐 K디지털 기초역량 훈련 과정이냐 사업장 교육 과정이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 과정이 가장 보편적인 일반 과정을 말하는 거고 국가기관 전략산업 직종 훈련 과정은 이제 4차 산업이라든가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 과정을 설립을 해서 국가 차원에서 인재를 양성토록 하는 그런 과정을 말씀드릴 수 있고 또 K디지털도 이제 명칭은 다르지만 그런 유사한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설할 경우에 K디지털 기초역량 훈련 과정 등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 나라에서 지원을 받는 고용보험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국비지원 훈련기관을 등록하기 위한 목표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1단계로는 교육청에서 평생직업교육학원 등록을 하든 평생교육시설 등록을 하든 OI입니다. 등록을 한 다음에 그 등록 서류를 갖고 노동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실시가능 직종을 승인을 받는 등 해서 절차를 받는데, 그때도 이제 집체 훈련을 할 것인지 원격 학원을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되고, 집체 훈련이든 원격 학원이든 들어갔을 때는 이거를 일반 과정으로 할 건지 국기 과정으로 할 건지 K 디지털 과정으로 할 건지 등을 구분하는 선택이 고비고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제가 이제 국비지원 훈련기관 등록에 있어서 용어의 혼돈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이 설명을 드리는데, 이와 같은 포스팅을 오늘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지난주에 한 행정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요 지금 상담 중인데 원격 지정 직업 훈련 시설을 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 단어나 그 용어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이제 잠시 혼돈을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요 평생 직업교육 학원을 등록하면서 원격 학원을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제가 이제 평생 직업교육 학원에서도 집체 훈련과 원격 학원이 구분돼서 이제 등록을 하게 되는데, 그랬는데 나중에 전화를 끊은 다음에 곰곰이 생각을 하니까 평생 직업교육 학원 등록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직업능력 개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업능력 개발이라는 용어를 썼다. 그래서 직업능력, 그러니까 원격 직업훈련 시설을 받고 싶습니다 라는 말은 국비지원 훈련기관으로서 원격 학원으로 등록하고 싶다,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국비지원훈련기관 등록을 위한 최종 지점에 도달하기 위한 신청 과정에 있어서는 교육청 과정서부터 용어에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서 내가 준비된 것은 무엇인지, 내가 목표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용어에 맞는 준비도 해야 되고 상담을 해야 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국비지원훈련기관 등록에 다수 등록 성공을 했고 최고의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있는, 또는 그와 같은 평판을 받고 있는 이민경 행정사에게 상담을 하시면 갈지자를 걷는, 오류를 범하지 않고 직진 코스로 평생 직업교육학원 등록하고 국비지원훈련기관 등록을 하는 성공 트랙을 밟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